다육이를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파주시 금륜동에 소재한 파주다육도매센터로 이름이 알려진 파주농원입니다. 여기 방문한 이유는 사장님하고 인터뷰를 하려고 제가 방문했습니다. 여러분들 사장님 혹시 얼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몇 번 배웠는데 제가 요번에 인터뷰하면서 뵈드릴게요. 굉장히 처음에 쑥스러우시다고.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궁금한 게요. 네. 우리가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서 다육맘들이 마음이 급해요. 왜냐면 봄 준비를 왠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에 혹시 사장님, 저 같은 경우에는 다육이를 베란다에서 키우거든요. 물론 키핑장에서도 키우기는 하는데요. 제가 2월에 저는 이제 2월에 제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한번 영상에 담은 적은 있었는데 혹시 농장에서도 2월이 되면 혹시 그러니까 꼭 필수적으로 어떤 그 해야 되는 일들이 혹시 있나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2월이니까 네. 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네. 대개 보면 이제 봄에 분갈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2월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그러면은 봄 분갈이에서 가장 좋은 시기는 예, 2월. 예.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2월 말고 3월이나 4월 정도 해야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네. 아니라 시기적으로 2월에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건 왜 그래요? 3, 4월은 사실 이제 얘네들 뿌리가 네. 이제 활동하는 시기고요. 네. 2월 달에는 이제 막 그 봄 준비를 하는 시기니까 네. 그때 정도에 그 분갈이를 해주시면은 안정기,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이제 분갈이를 해서 바로 이제 그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가장 짧은 기간에. 시간적으로. 네. 예. 그래서 3월, 4월에는 안정기가 되거든요. 이미 뿌리가 내려서 이제 뿌리 활동을 왕성하게 해야 예, 되니까 예. 2월에 미리 분갈이를 해서 예. 그래서 안정기를 주고 예. 3, 4월에 예. 이제 뿌리가 왕성하게 물을 빨아 올릴 예, 수 그렇죠. 있도록 분갈이를 미리 해줘야 되는군요. 예. 그러면은 혹시 사장님도 그러면은 분갈이가 필요한 다육이들 그러면 2월에 분갈이를 하시는 거예요? 보통 2월 달에 하고요. 네. 저는 1년 12달을 다 하는데 네, 네. 사실 한여름만 빼고는 한여름이라고 하면 8월? 8월, 7월과 그러니까 열대야가 있는 네. 그 시기만 빼고는 다 아, 1년 12달을 합니다. 그렇죠. 농장은 워낙에 환경이 예. 좋으니까 한여름만 빼고서는 다 분갈이를 하는 편인 거고 예. 일반 저와 같이 이제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봄 분갈이는 3, 4월보다는 2월이 좋고 그다음에 분갈이 하는 거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분갈이,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그 살균, 살충. 살균 살충. 예.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아요. 살균 살충. 예. 왜냐면 살균 살충이라고 하면 우리 사실 농약을 써야지 천연 살충제 갖고는 효과가 미미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스트레스 굉장히 예. 많이 받는 부분이에요. 요즘 이제 그 천연 살충제라 그래가지고 네. 얼마 전에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한번 질문을 받아가지고 네.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네. 매실을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매실이요? 예. 근데 사실 겨울에 매실을 주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네. 이게 봄이나 여름에 주셨으면은 왜냐면 매실이 그 약간 달짝지근하고 네. 예, 그 향이 그 날파리가 많이 끓는 아. 그것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떠시냐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물을 일단 씻어내고 네. 괜찮으시니까 절대 봄 여름에 주시지 마라 어. 그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이제 살균은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네. 살충제나 살균제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사용하면서 거의 이제 농가에서 사용하면서 문제가 없는 살충제나 살균제를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보통 저희가 이제 먹을 수 있는 채소나 네. 아니면 이제 과실나무나 네. 이제 이런 데 이제 사용했던 거기 때문에 예. 혹시 좀 이거는 뭐 상품의 광고가 아니니까요. 네. 저희가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살충제가 있다면 저는 솔직히 뭐 메모드라든가 뭐 네. 이렇게 또는 뭐 비카드라든가 네. 왜냐면 농약사에 가면 판매하는 게 뭐 바람탄이라든가 네. 이런 거 판매를 하니까 그냥 그 정도는 그러면 사용을 해도 괜찮을까요? 보통 이제 그 종류들은 이제 깍지 쪽에 이제 거의 네, 그렇죠, 예, 그렇죠. 네. 통용이 되는 거고요. 네. 우리 구독자님들이 아마 보시면은 네. 눈에 보이는 깍지가 네. 이제 전부 충인 줄 아시는데 네. 눈에 이제 저희 눈에 안 보이는 그게 자, 뭐냐면은 그러면 깍지 해충이요. 예. 해충이 네. 눈에 보이는 게 이미 이렇게 다육이 네. 한테 상면 얼굴에 예. 있는 게 있고 예.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뽑아보면 뿌리에 있는 게 있는데 네. 그거 말고도 더 있나요? 지금 보면은 이제 얘가 거뭇거뭇하게 네. 입에 그렇게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거의 이제 그
총채라 그래가지고 어머나. 총채의 이제 배설물인데 네. 예, 그다음에 응애가 또 있습니다. 응애. 예. 저는 응애는 어떻게 생겼어요? 아, 응애도 아주 작은 벌레인데 네. 우리 그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네. 가만히 햇빛에서 아, 예, 거의 그 야간에 활동을 하는데 네. 예, 그늘진 잎 밑이나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네. 움직임만 보이는 게 있어요. 우리 어머나. 눈 안에 이렇게 식별은 잘 안 되는데. 자, 그러면 네. 저는요. 네. 그게 특히 이제 우리 네. 다육이 키우시는 분의 연령대가 네. 50대 중반에서 네. 70대 중반까지 다양해요. 네. 저 지금 40대 중반인데 네. 노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안 보여요, 네. 글씨가. 그러면 네. 우리 어머님들 나는 깍지 한 번도 없었는데 다부땡네는 왜 이렇게 깍지가 많아? 이래요. 네. 그리고 저희 엄마도 네. 야 엄마는 깍지 없는데 제가 그래요. 없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우리 어머님들 네. 안 보여서 안 보이시는 겁니다. 안 보여서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깍지는 그 보일 수 먼지, 있어. 예, 먼지 그 유충이 네, 유충으로 되면은 네. 눈에 보이지만은 네, 그 알로는 그 먼지보다도 더 작은 작은 알갱이가 보통 우리 그 선풍기 바람으로 날아다니나요? 선풍기 바람을 한번 싹 불었을 때 150m 날아갑니다. 어머나, 예, 어떡하면 좋아.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눈에 안 보이시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예방 차원에 네. 생기고 나서 그 약을 치시거나 그러면은 일단 그 다육이한테 어느 정도 피해를 좀 입히고 있는 중이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특히 그 깍지벌레는 보통 우리 물음병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니까 자꾸 잡고 약을 치시는데 응애나 총채도 아주 위험하고 네. 그다음에 나방벌레는 그 벌레가 보이기 때문에 네, 나방도 이제 저거 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 살균이나 살충제도 원래 살충제는 그 충이 발생했을 때 치는 건데 다 예방 차원에서 네, 이제 더워지기 시작할 때 보통 이제 그 살균제는 조금 지금 이 정도 시기에 치시면 좋고요. 네, 살충제는 이제 3월에서 4월 사이에 네. 온도 기온이 올라가죠. 살충제는 그때 좀 한번 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사장님 말씀에 의하면, 살균제는, 네. 살균제는 요 시기에, 예. 봄이 딱 오기 전에 예. 한번 살균제를 쳐주는 게 좋고, 어. 살충제는 한 3월경에 네. 그때 정도에 쳐도 괜찮다, 이렇게 기온이 말씀하시는 거죠. 올라가면 어차피 네. 이제 충돌이 많이 이제 활동을 하는 시기고요. 네. 이제 살균제도 사실 이제 그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가장 그 저희가 그 다육맘들이 많이 쓰는 게 쓸 있죠. 수가 있는 거는 네. 곰팡이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곰팡이 탄저, 네. 이제 그런 종류의 살균제를 주는 게 가장 좋고요. 네. 조금 더 저거 한다면 이제 그 특히 이제 두들레아 종류의 네. 이렇게 보면은 이제 흰가루병 있습니다. 네. 흰가루병. 그거 약 요즘은 종합적인 살균제가 많이 나오니까요. 네. 그걸 다 퇴치할 수 있는 살균제를 하나나 두 개를 살균제는 섞어서 쓰셔도 되니까요. 네. 그래서 어머, 살균제는 살균제가 네. 다른 종류끼리 섞어서 써도 괜찮은 거예요? 살균끼리는 이제 살균끼리는 괜찮습니다. 살충제를 같이 쓰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고. 왜냐면은 우리가 예. 보통 취미생활로 하는데 네. 취미생활로 다육이 뭐 한 200~300개 키우는데 농약까지 써가면서 베란다에서 네. 그게 제가 그랬어요. 그건 제 경험이거든요. 네. 제 경험이 그렇기 때문에 네. 시청자님들도 네. 시작하시는 분들은 네. 1년 미만에 네.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네.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농약을 써야 돼? 제가 버티다 친환경 살충제를 쓰다가 네. 안 돼서 저도 네. 이제 농약 전문적인 정말 살충제를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그 다육이를 좀 더 건강하게 그리고 또 외형적으로도 예쁘게 키우기 네. 위해서는 예. 살충제와 살균제가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방제를 해주는 게 사실 좋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예방 차원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예방 차원에 이제 저희가 목초액도 네. 영양제로도 사용하지만은 네. 살균 살충제로도 사용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그 비오킬이라고 비오킬? 비오킬이 이제 주로 뭐냐면은 사실 그 큰 해가 없고 네. 친환경 그 살충제인데 네. 그게 그 개미나
이제, 개미. 예, 개미나 원래는 이제 바퀴였는데 바퀴는 워낙 그 바퀴벌레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비오킬은 잘 안 되는데 네. 일단 개미 잡는 데는 비오킬이 최고입니다. 개미를 잡는데 비오킬이 최고인 거는 우리 깍지벌레도 예, 그쵸. 개미하고 깍지벌레는 공생을 관계가,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오킬 같은 거를 원액을 줘도 되고 네. 뭐 100배, 200배 신석회를 해서 뿌려도 되고 비오킬은 어떻게 보면 가장 해가 없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해가 없는 그런 그 살충제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쓰고 있고요. 네. 예. 자, 베란다에서 개미가 보여. 네. 개미가 보이는 건 깍지가 있을 확률이 아주 높은 거죠. 100% 있다고 보시면 아, 100% 요? 네, 아이고. 그거는 이제 아. 개미가 있으면 100% 있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왜냐면 개미가 깍지 똥구멍에서 네. 나오는 네. 그 달달한 단물하고 진딧물하고도 공생관계에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개미가 있다고 하는 거는 거의 깍지가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예, 눈에 보이지 예, 않지만. 예. 그다음에 저는요, 사장님 가끔 가다가요, 요 그 생장점 주변에서 네. 그 다육이들이 네. 그 새 잎이 네. 변형돼서 나오는 경우가 제가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 예.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혹시 가루깍지, 저는 그게 가루깍지벌레라고 어떤 그 다육이 그 책에 그게 네. 있더라고요. 네. 혹시 그게 정말 그 가루깍지벌레 때문에 그런가요? 가루깍지 정도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그 유충이 되면은 네. 눈에 보이는데 네. 아까 이제 총체나 응애의 네. 그 장애입니다. 예, 눈에는 우리가 안 보였지만은 네. 예, 총체나 응애가 있으면은 네. 예, 그렇게 이제 연한 잎에 연한 잎에 맞아. 막 그러니까는 나오는 그렇죠. 새순에. 생장점 같은데 네, 맞아요. 거기에서 이제 걔네들이 이제 생활을 하면서 네. 거기서 이제 즙액을 아주 신선한 즙액을 빨아먹기 완전히 때문에 그렇게 모양이 됩니다. 이상하게 예, 생겼죠. 그렇죠. 고를 때는 이제 보인과 동시에 이제 그 약 처방을 하면은 네. 금방 없어진다. 아. 특히 이제 총체는 같은 약을 동시에 쓰면 또 잘 안 되고요. 네. 약을 혼용해서 또 써야 되고요. 아, 지금 이 시간에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뭐 살충제와 살균제가 어떤 네. 상품이 있다거나 배합 비율이라든가 이렇게 살포하는 방식을 이야기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2월 달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네. 이렇게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 있지만 눈에 보이지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2월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분갈이 하고요. 그 다음에 살충제, 그러니까 살균제 주고 3월 달에 돼서 살충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2월에 우리 어떤 거 하면 좋을까요? 그다음에 또 이제 살충 중에는 네. 저희 그 알코올이 있습니다. 알코올? 예, 우리 네. 이제 그 소독용 알코올. 네, 소독용 알코올. 예, 소독용 알코올을 조금 희석해서 네. 일단 깍지가 잘 안 죽을 때도 이제 그걸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아. 예, 그러니까는 원래 이제 그 깍지도 네. 보통 이제 그 저희가 쓰고 있는 그 농약을 하나만 쓰면은 네. 내성이 생기기 내성이 때문에 생긴다고 예, 하죠. 예, 그 원래는 이제 그 우리 알코올 소독용이지만은 네. 예, 그것도 조금씩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럼 그거는 네. 정기적인 어떤 그 봄, 가을 혹은 뭐 장마철 이런 살포 아니고 네. 평상시에 조금씩 써도 될까요?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희석 비율이 중요할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물음병도 사실 조금 예방을 해줘요? 예방을 지금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예, 좀 명확한 적은 아닌데 제가 써보니까 네. 예, 그런 자, 용도로 좀 사용하시면 이렇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육맘님들이 제가 이제 사장님께서 알콜, 그러니까 소독용 알콜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네. 그 다음에 엄마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소주를 생각하십니다. 소주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 왜냐면 네. 자 그다음에 제가 아니 도대체 이 다육이 이런 식물에 예. 퐁퐁 희석물을 치는 게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나 보면은 예. 우리 퐁퐁의 주 그 성분이 계면활성제인데 네. 우리 살균 살충제를 보면 계면활성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그 외국의 어떤 그런 그 천연 그런 어떤 살균제로 그런 성분을 쓴다고 하는 책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 민간요법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효과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네. 성분이 비슷하니까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해서 거기 그렇게 예. 활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은 맞는 말인데 네, 계면 활성제라는 거는 네, 그 자체적으로 이제 살균 살충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이제 다른 농약이랑 섞었을 때 아, 흡수율을 어떡해. 빠르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어머, 네네, 사실 이제 그것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고 네, 거기에 이제 그 다른 농약 성분을 섞어서 하는 건데 네, 그것도 저는 이제 권장사항은 아닌데 네, 뭐 조금 정도는 같이 뭐 농약이랑 섞어서
소량 섞어서 주는 거는 뭐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아. 그것만 주는 거는 사실 효과가 없습니다. 자, 좋아요. 다시. 자, 예. 우리 다육맘이들 지금, 뭐라고? 그동안에 유튜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퐁퐁물에다가 이것도 섞고 저것도 섞고 해갖고 주면 네. 효과가 있다고 했었는데, 근데 사실은 그 성분 자체가, 예. 그냥 그 하나만으로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표를 예방할 수도 없고, 네. 달성할 수도 없고, 사실 그랬던 그렇죠. 거네요. 예, 예. 그러니까는 이제 원래 이제 그거를 주면은 아마 네. 물을 잘 빨아들일 수 있는 기능을 할지 모르지만은 네. 왜냐면 이제 흡수력을 이제 빨리 해주는 거거든요. 아. 예, 우리 섬유 세제나 이제 그 퐁퐁이나 이런 게 보면은 네. 예, 우리 옷 빨 때 그 기능만 갖고 빠는 게 아니라 그 우리 그 섬유질 속에 들어가서 걔네가 활동을 해주니까 이게 물이 때가 빠지는 거거든요. 그쵸. 계면활성제가 네. 이탈시켜주는 거잖아요, 그 사실은. 걔는 걔만 네. 썼을 때는 네. 사실 그 벌레하고 이탈을 될 아유, 수 없죠. 그쵸. 아유,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항상. 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어떤 그런, 네.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사장님께서 그 소독용 알코올이라고 하면 그냥 바로 이제 우리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소주, 주방에 그 냉장고에 있는 소주가 너무 바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네. 우리가 임의대로 네.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는 좀 예,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쵸. 안 하시는 게. 네, 어머,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참, 여태까지 했었는데. 자, 제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사장님께서 한번 영상에 이렇게 네. 담아 주시겠지만, 네. 우리 이제 희석하는 문제라든가, 네. 살포하는 방법, 도포하는 네. 살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네. 그때 다시 설명을 해주셨으면 네.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월에 보통 하고 싶어 하는 게, 지금, 네. 사장님 지난 영상에 적심하셨잖아요. 네. 지금 2월에 번식을 네. 도전을 해도 괜찮아요? 가장 좋은 시기죠. 2월이 가장 좋다고요? 네. 보통 번식도 생각하기에는 네. 3, 4, 5월 달에 하면 좋을 네. 것 같은데 또 의외로 2월이에요. 왜냐면 그 네. 모든 식물이 네. 이제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아. 지금 우리는 그 사람들은 그 봄이 되면 몸이 또 움직이듯이 식물들도 지금 가만히 지금 그 베란다나 키핑장에 가서 보시면은 네. 12월 달, 1월 달, 지금 2월 달에 딱 보는 식물들의 모습이 틀릴 겁니다. 어. 예. 그러면은 지금 얘네들은 벌써 이제 봄을 맞을 준비를 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요 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네. 만약에 커팅을 해야 된다면 지금 커팅을 하면 새끼가 좀 빨리 나올 거고요. 어머, 그래요?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봄에 완전히 온 한 3월이나 4월 정도에 하면 네. 빠를 것 같은데 오히려 2월 달 정도에 그러니까는 뭐 보통 우리가 입고지를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는 그렇지만 우리가 강제로 네. 인위적으로 하는 거는 적심이잖아요. 네. 그러면 적심을 하는 시기가 2월 달이 네. 가장 좋다는 예, 거죠. 한때 2월 달이 가장 좋습니다. 분갈이도 2월 달, 네. 예, 적심도 2월 달. 아이고, 그다음에 우리 입고지, 네. 예, 모든 저기가 2월 달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번식을 하고 그다음에 네. 살균 살충하고 네. 분갈이하고 또 뭐 2월 달에 또 우리가 해야 될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영양 보충. 맞아요. 저 너무 궁금한 게요. 네. 분갈이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지금 분갈이는요. 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새로운 다육이를 샀어. 이 다육이를 분갈이를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키워왔던 다육이 분갈이하는 시기를 2월로 잡으라고 하는 거고 네. 만약에 분갈이를 하지 않아. 네. 분갈이를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영양제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일을 네. 선택하면 될까요? 예, 그렇죠. 보통 이제 저희가 분갈이를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뭐 규정해서 하는 거는 네. 책에서만 있는 얘기고 네. 사실 이제 자기 그 집이 좀 작거나 네. 그다음에 생장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같은 이제 분갈이를 하시는데 그렇지 네. 않으면 굳이 분갈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 영양 보충은 어떻게 하느냐? 네. 그러면 보통 이제 1년 되거나 네. 6개월 이상 된 화분에 이제 저는 그 알갱이 유기질 예, 영양제. 예, 영양제를 올려놓습니다. 그게 이제 코팅이 돼가지고 네. 보통 이제 3개월짜리, 6개월짜리가 있는데 저는 6개월짜리를 올려놓고요. 음. 그리고 거기에는 질소질이 많지 않은 성장을 과하게 촉진하지 않는. 그러니까 질소질은 항상 우리가 이제 뭐 물속에도 그렇고 우리 기본적인 영양제는 질소질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네네네.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질소질이 좀 작은 걸 주면은 일단 뿌리하고 줄기에 영양을 주로 주기 때문에 네. 물론 잎도 좋아지고요. 그런 거를 줘서 작은 양의 그러니까 화분 위에 올려놓으셔도 되고
뭐 분갈이 하실 때 조금씩 섞어도 되는데 그래. 저는 이제 화분 위에 올려 주시는 걸 좀 권장해드리고 싶고요. 네. 영양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영양제, 좋은 영양제들이 많이 있는데 네. 보통 이제 1100, 2100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1100이라 그러면 1100을 주시지 말고요. 좀 2100, 더 많이? 3200으로 예. 그리고 한 번 더 주시더라도 그렇게 주셔야지. 네. 만약 1100을 500백으로 줬다 해서 일단 문제가 생기면은 회복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맞아요. 예, 한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아주 연하게 보통 예. 아주 될 수 있는 대로 연하게 해가지고 한 번 더 주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자, 사장님이 권장하시는 방법은 예. 영양제를 사용을 할 때는 그러니까 정해진 희석 비율보다 조금 더 많은 물을 넣어서 희석 비율을 더 높여서 그렇죠. 2번을 주더라도 예. 그렇게 그러니까는 약도 약해가 있고 예. 영양제도 과하면 독이 되는 거죠. 네. 사실 그 살충이나 살균제는 우리 다육이들이 그런 거에서는 조금 강해요. 살충 살균에는 그러니까 네네네. 벌레가 잘 안 죽을 때는 네. 한 1.5배, 2배를 해도 되는데 그 이상은 나죠. 예. 잠깐만요. 예. 우리요 약해에 대한 두려움이 커요. 예. 혹시 희석 비율을 너무 그 희석 비율을 물을 조금 넣어갖고 왜냐면 제 댓글에 우리 시청자님 그런 분 계셨어요. 지금 엄청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살충과 살균의 희석 비율이 약간 더 빡빡해도 네. 오히려 다육이는 그거에 대한 약해는 덜한데 네. 영양제는 아닌가 보죠. 그렇죠. 네. 적응력이 좀 강한데 네. 그래서 이제 약을 주시는 시기가 또 이제 가장 중요해요. 약을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약을 언제 주시냐 그러면은 밝아 오는 아침에도 많이 주시더라고요. 네. 그런 것보다는 저녁에 주로 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왜 그러냐면은 얘네들이 저녁에 잠도 자지만은 네. 우리 다육이는 저녁이 되면 밤이 되면 사람처럼 잠을 자요. 근데 네. 균들은 껌껌해지면 활동을 해요. 네. 그러니까는 될 수 있으면 해가 진 후에 주시는 게 좋고. 어떡하면 좋아. 완전 혼란. 네. 자, 다부대기 완전 네. 지금 혼란 깨고 있습니다. 네. 자, 살균과 살충을 약을 살포하는 시기를 그 오전에 네. 하지 말고 오후에 하는 게 오후에 좋아요. 네. 그 해진 다음에 네. 그 이유는 네. 살균, 그러니까 뭐 균은 그렇다 치어도 네. 살충이 네. 활동하는 시기가 네. 깜깜해져야 네. 스물스물 나오니 네. 그때 살포를 하는 게 더 낫다는 네, 거죠. 우리 벌레 요놈들을 가만히 보면은 네. 우리가 눈으로 육안을 볼 수 있는 게 깍지벌레거든요. 그거밖에 안 보여요. 네, 딱 다른 건 안 달라붙어 있는데 보입니다. 예. 아침에 보시면 아마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근데 해가 지고 저녁에 벌써 해가 딱 뉘엿뉘엿 가면은 네. 얘네들이 좋은 자리 가서 좋은 즙액을 먹으려고 움직이기 네. 시작한다고요. 아. 저녁에 움직여요. 네. 그냥 약을 뿌리면 저녁에 움직이면서 얘네들이 약이 묻어 있으니까 그렇지. 사실은 오전에 뿌리면 밤 되면 네. 다 날아가고 네. 없습니다.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해가 진 다음에 오후에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어떡하면 좋아. 네, 알겠습니다. 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요, 제가 왜 영양제에 관한 질문을 자꾸 하냐면, 네. 다육식물, 우리 옷자라지 않게 키우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네. 거기에다가 영양제까지 먹여가면서 네. 다육이를 그렇게 키우면, 네. 다육이가 옷자라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걱정과 염려 때문에 네. 영양제를 사용하는 걸, 네. 이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네.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우리가 이런 그 다육이를 접할 때요. 다육이는 마디게 키워야 되고 네. 박하게 키워야 되고 네. 그래서 상토도 낮춰야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왜 이제 와서 뜬금없이 또 영양제를 주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저는 있었어요. 네. 근데 사장님 영양제 우리 왜 필요해요? 사실 이제 얘네들이 야생에서 오면요. 이 이름 몰골이 아니고요. 네. 진짜 보지 못할 정도 이게 한 10년 전, 11년 전에 막 들어올 때는 그때는 진짜 야생에 있던 거 캐서 들어왔나요? 예, 돌덩이 같은 것들이 들어왔는데 네. 이제 우리가 여기서 키워서 물 주고 관리를 하니까 이렇게 이뻐진 거거든요. 그다음에 영양제라는 건 너무 과하면 안 되지만은 네. 적당량. 그래서 네. 제가 그 질소질이 좀 적은 걸 자꾸 주시라는 이유가 네. 이제 일단 웃자람을 방지를 시켜야 되고요. 네. 거의 이제 우리 대부분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 웃자라는 거는 햇빛 광량이 부족해서 거의 웃자라는 거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환기, 네. 그러니까 바람하고 햇빛만
잘 주면은 네. 예, 웃자라면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 그리고 물 관리는 뭐 충분히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쵸. 예, 햇빛, 바람을 잘 주시고, 그 다음에 영양제는 적당하게 그렇게 주시면, 그러니까 영양을 과하게 주시라는 게 아니고, 네. 예, 예쁘게 일단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영양제를 먹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렇듯이 맞아요. 예, 다육이한테도 적당량의 영양제를 주는 거거든요. 네. 예, 자, 좋은 거라고 많이 주시면 안 되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 처음에 한 1년 넘는 동안에는 네. 다육이한테 왜 꼭 농약을 쳐야 되고, 네. 다육이한테 왜 꼭 영양제를 줘야 돼라고 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도 아프면 약을 먹고, 예. 예방을 하기 위해서도 약을 먹어요. 근데 다육이한테도 그렇고요. 영양제도 사람도 영양제 먹는 것처럼 다육이도 자, 다육이가 성장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는데 네. 성장을 할 에너지원이 없으면 안 되니 영양제를 주는 문제를 가지고 너무 그렇게 웃자르게 키우라고 영양제를 주라고 하는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봄, 가을마다 분갈이하기 힘드시면 그 대안이 바로 영양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분갈이를 하고 나면 10개 분갈이 하면 하나는 탈이 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분갈이 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고, 오래 키운 다육이, 화분 하나에 막 3, 4년씩 키운 다육이를 잘못 분갈이하면 죽는다는 말을 좀 많이 들어가지고, 네. 그런 게 두려우신 분들은 분갈이 말고 대안으로 영양제를 사용하시는 것도 대안이 네, 될 수 괜찮은 있지 않을까.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갈이를 만약에 하신다고 마음 먹었을 때는 네, 분을 다 털지 않을 거라면은 네, 그냥 최대한 안 뿌리를 안 건드리는 게 좋고요. 네. 분을 제대로 털었다 그러면은요, 뿌리를 항상 절단을 해야 됩니다. 잔뿌리는 다 제거를 해주시고요. 또 여기서 네. 또 다른 이야기를 또 이제 듣게 네. 됩니다. 자, 화분에 저는요, 해외 채널에서 분갈이 하는 영상을 보면 네. 해외에서는 우리처럼 다육이 그 흙을요, 탈탈 털어내는 영상을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분을 그대로 틀은 다음에 이 분에 뭐 130% 정도 되는 용량으로 예. 그대로 옮겨가서 주변에 흙만 채워주는 예, 분갈이를 보충해서, 하는데, 예,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분갈이를 할 때 딱 뽑아가지고 흙을 다 털어내고 예. 그런 다음에 뿌리를 자르고 네. 그렇게 분갈이를 하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상태가 안 좋아진 거는 일단 해야 그 되겠죠. 후자 다 털어서 해야 정리를 되는데 해야 되고. 털어서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요, 네, 뿌리가 아깝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못 자르시는 거야. 네, 네, 맞아요. 그렇게 털은 거는 뿌리를 절단을 해줘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 좋은 뿌리를 받기 위해서는 절단을 해서 잔뿌리를 다 제거하는 어머나. 그 굵은 뿌리 갖고 있는, 네. 그러니까는 굵은 뿌리가 3cm에서 뭐 길게는 한 5cm 정도만 갖고 있으면은요, 네, 충분하게 거기서 자리 이제 자기가, 잡는 예, 데 자리를 문제. 잡아요. 예. 자, 다시요, 여러분. 이 화분에 이 아이를 분갈이를 할 때 아이의 뿌리를 건드리지 않고 분갈이를 할 거면 그냥 네. 그대로 옮겨가도 되지만, 그렇죠. 더 큰 화분에 네. 뽑아서 흙을 터는 순간 네. 뿌리 정리는 반드시 한 다음에 분갈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파주다육 도매센터 여기 사장님하고 2월달 봄을 맞이하기 전이죠, 사실은. 네. 예, 2월에 우리 다육맘님들이 해줘야 될 일. 그래서 첫 번째 분갈이 해야 되고, 네. 살균 살충 준비해야 되고, 적심도 이 시기가 가장 좋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영양제 사용하는 거, 네. 영양제 사용하는 거 이야기하면서 간간히 다른 이야기 팁도 같이 들어봤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방법들 중에서 약간 수정해야 되는 방법들도 많이 있고, 그렇네요.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있어요. 다 웬간해선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제가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농장을 다니면서 사장님들하고 인터뷰를 하는 이유가요, 그동안 우리가 그냥 매니아들 혹은 그냥 다육이를 소소하게 키우시는 분들의 어떤 영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접했던 그런 정보들이 오류가 있는 정보를 좀 수정하고 싶어서 네. 제가 이렇게 농장 사장님들하고 인터뷰를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우리 시청자님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파주다육 도매센터 사장님께서 직접 운영하시는 유튜브에서도 아마 깨알같은 꿀팁들이 앞으로도 많이 방출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